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연휴를 만끽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긴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18만 4,400원이라는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은 기분 좋은 연휴를 즐기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방심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긴 연휴가 지나고 19일 날 목요일이 다시 한번 장이 열리게 되는 날이 다가오면은 여기에 맞춰서도 충분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죠. 무조건적으로 안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에 대한 주체도 알아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에 대한 주체. 자, 주가를 끌어올렸다. 자,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을 횡보하면서 웨인들의 이탈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삼성전자를 끌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매도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공매도 걱정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이 공매도 시나리오도 제가 한번 빠삭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이거 3파전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이 베라루빈 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삼성전자를 끌고 가는데 충분하게 좀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잊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댓글창도 항상 열어두고 있으니까 우리 댓글창에 삼성전자 신고가 가고 있죠. 축제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보자. 자, 신고가 가자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수 있는 거, 수급에 대한 주체 동향이다라고 먼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은 9월 2일, 자, 2015년도 9월 2일부터 2016년도 2월 16일, 자, 오늘 날짜까지에 대한 매매 동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왜 9월 2일을 따져드렸죠?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게 되면은 전 고점 얼마입니까? 우리가 88,600원, 우리가 10만 전자를 깨지 못하고, 자, 88,600원에 안착이 되어서 주가가 쭉 밀렸을 때를 언제 뚫어줬습니까? 자, 9월 2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88,600원을 뚫어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은 거예요. 주가가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 줬을 때,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위로 돌파를 해줬을 때, 물론 과거에 우리가 96,800원까지도 간 적은 있죠. 하지만 가장 전에 신고가 라인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9월 2일부터 2016년도 2월 16일까지에 대해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자, 결국에 골드만삭스에서 3,500만 주, JP모건서울에서 2,900만 주, 모건스탠리에서 2,200만 주, 메릴린치에서 1,900만 주, 자, UBS 증권도 마찬가지로 1,300만 주, 그 밑에도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 약 1,000만 주 이상의 물량식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분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AI에 대한 큰 섹터, 반도체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주가 자체의 폭을 상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주식을 사주는 수급이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수급이 누가 해줬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자,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외국인, 검은머리 외국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외국계 내노라는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18만 4,4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도 갱신이 가능했었던 부분이다. 자, 근데 여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 최근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과거 차트를 먼저 좀 보게 되면은 항상 주가는 이때죠. 우리가 96,800원일 때나 88,600원일 때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96,000
이제 800원대도 마찬가지로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또 밀릴 때는 외인들은 떠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차트의 형태인 거를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죠. 개인들의 보유수량이 빨간색이고 외인들의 보유수량이 파란색일 때 자, 외인들은 던져내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쭉 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외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빠졌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주가 떨어져야지. 왜 우상향하냐? 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026년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에 대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항상 주가를 끌고 올라왔었던 이 매수세를 담당했었던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다시 한번 JP모건 서울부터 메릴린치, UBS증권,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LSA와 시티그룹, 맥쿼리증권까지 다시 한번 내놓으라는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물량을 던진 게 아니라 정말로 750만 주, 600만 주, 550만 주, 520만 주, 450만 주 등 물량을 대거 쏟아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이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방의 압력을 좀 크게 받았을 거고 주가 방의 압력으로 인해서 눌림목이 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 볼게요.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1월 29일 날 종가 마무리 얼마입니까? 자 16만 1,100원입니다. 2월 10일 날 종가 마무리 얼마입니까? 16만 6,500원입니다. 오히려 5,000원 상승한 상태에서 종가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10일 동안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은 매도세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개인과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간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욱더 공교로운 거는 결국에 AI, 이 미국의 빅테크들에 대한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가장 많은 수급에 대한 충격을 받은 쪽이 어딥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자, 다우존스부터 S&P 500, 나스닥, 반도체 라인까지 결국에 증시에 대한 영향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았죠. 자, 그렇게 하방의 압력을 받은 이 영향이 어디까지 넘어오죠? 우리 한국 지수에서도 넘어올 수밖에 없다. 코스피 지수 5,500포인트, 코스닥 지수도 1,100포인트를 달성하게 되면서 주가 하방을 계속적으로 맞았는데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매도하게 되니까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실제로 AI,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스닥, 반도체 라인까지 하방의 압력을 받았죠. 미증시 또한 우리나라 증시도 미증시를 따라가게 되니까 증시 하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주가는 올라갔다.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2025년도 같은 경우는 AI가 직접적으로 주도했었던 한 해입니다. 하지만 2026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AI가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한 해가 아니라 AI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았었던 파생 섹터들, 원전, 뭐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뭐 따로 이제 보면은 바이오 종목도 사실상 수급에 굉장히 많은 섹터에서 영향을 받았었죠. 하지만 2026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AI가 끌고 가는 형태가 아니라 원전이면 원전, 로봇이면 로봇, 반도체면 반도체, 2차 전지면 2차 전지 각각의 섹터들이 오히려 급부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결국에 AI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기술력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뭔가에 의존하는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원전의 기술력을 믿고 따라가는 세대가 오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우리가 AI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으로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트리거에 작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 겁니다.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를 가장 많이 담당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시가총액 1위에 대한 삼성전자. 보통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에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원전의 주도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자 99,900원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갱신을 했죠. 이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 떨어지는데 코스피 종목 중에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조차도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2% 상승 마감이 들어왔지만 고가로는 5%까지 치고 올라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AI가 확실히 증시를 흔드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흔들린 증시가 우리 개별의 원전이면 원전, 반도체면 반도체, 로봇이면 로봇 이 섹터들 하나하나를 흔들기에는 힘이 약하다. 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이미 증시를 넘어설 수 있으니까 지수를 올려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증시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든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든 원익홀딩스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AI에 대해서 나왔었던 파생 섹터들을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멘텀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신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수급 얘기하다가 모멘텀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에 외국계 은행권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분이 광기의 영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력이 기반으로 입증된 상태에서 상승이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권들 나가더라도 기관에서 물량 받아주고 금융투자에서 받아주고 투신 뭐 이제 사모펀드 여러 가지에서 우리 개인 주주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량을 받아주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모멘텀의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트리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으로 인해서 외국계 은행권 기업들이 조금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진행하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우리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만큼 댓글창 열어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가 댓글에 신고가 가자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여드렸었던 우리가 왕자의 게임에 대한 시작 삼성과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대한 3파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사실상 좀 밀리는 감이 있었죠. 우리가 만년 2등이라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었고 주가 자체도 7만 전자, 이 8만 전자에 좀 갇혀서 지지부진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조금 속상했을 거다. 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판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뒤집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바로 이 컨센서스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깨는 반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이 제대로 사고를 쳤죠. 자, 원래 시장에서는 삼성이 아무리 빨라야 우리가 2월 말은 돼야지 물건이 좀 나올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2주 정도 앞당겨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우리가 엔비디아의 HBM4를 보냈다라는 게 삼성이 이전에 우리가 기술 격차를 다 따라잡았고 이 수율이에요. 불량품이 없는 수율 자체를 완벽하게 좀 잡았다라고 좀 시장에서 대놓고 선포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라는 건 원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대감을 먹고 사는 건데,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가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게 사실상 이 기술력 진짜 괜찮은 거 맞냐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자, 그 의구심이 이번에 이 추라 한 방으로 완전 피크아웃이 됐다. 자, 바닥 확인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특히 이번에 나갔었던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들어가는데 핵심 중에 핵심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 세계 이제 AI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싸들고서 기다리는 게 뭐예요? 베라루빈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이 베라루빈의 심장을 삼성이 제일 먼저 꿰찼다라고 좀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향후에도 우리가 삼성의 이 점유율
확대를 봤을 때 이익률 개선과 좀 엮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우리가 한 번에 좀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또 뭐예요? 캐파 능력이죠. 캐파. 자, 우리가 캐파 싸움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 격언에서도 우리가 공장 돌리는 소리가 이 돈 세는 소리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큽니다. 자, 삼성이 지금 짓고 있는 우리 평택의 이 P4 그리고 P5 공장은 규모부터가 우리 경쟁사 이 SK 하이닉스랑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얘네뿐만인가요? 마이크론과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위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 이게 나중에 물량전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기술력 자체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근데 물량전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장 자체를 아예 싸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규모 경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내년에 1분기 증설만 완료돼도 우리가 매달 12만 장씩 웨이퍼를 찍어냅니다. 여러분들 12만 장. 야, 이게 그냥 돈을 복사하는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야, 지금 주가가 좀 싸다, 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고점 아닙니다. 20만 원도 여러분들 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0만 원도 바닥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지하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가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정했어요. 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얼마를 제시하는데요? 36만 원, 뭐 42만 원. 야,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20만 원도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면은, 아직까지 내가 신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신규 진입을 못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매집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 끌고 가고 있는 개인 주주 여러분들은 우리가 막 목표가가 올라갈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매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매도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우리에게 열릴 이 통장 잔고에 대해 찍힐 수익이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기다릴 거고, 아직까지 얘기가 좀 안 끝나는데, 게다가 일단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게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제 막 바닥을 탈출돼서 제대로 된 우상향 랠리, 우리가 이 초입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현재 삼성전자의 PER 수치로만 따져도 우리는 여전히 자,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조만간에 역대급 실적 자체가 숫자로 지키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대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때 지금 이 가격으로 그때 살 거 또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후회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 삼성전자의 수급 보세요. 수급. 자, 미친 듯하게 물량을 담아주고 있죠. 현 시점에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진짜 외국계 이 은행권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쓸어담고 있는 수급만 보더라도 이들이 이미 삼성의 턴 어라운드를 확신하고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애초에 HBM 이 시장 규모가 2년 뒤면 지금 여러분들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자, 지금 얼마예요? 이제서야 50조 들어섰는데 이번에 3배 이상 되면은 150조 원의 규모까지 커진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예 이 기업,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이 되겠죠. 자, 재평가가 되게 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 끝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아직까지 신규로 삼성전자를 잡지 못했다, 잡고 싶은데 잡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자, 지금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왕자가 다시 탈출될 수 있을 유일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지금도 기회지만 20만 원 됐다라고 해서 기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20만 원도 충분하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무섭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연휴가 끝나고 우리가 19일 날 목요일 날 나오는 이 변동성에 맞춰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매수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기존 보유자분들은 절대 매도하실 생각하지 말고 여유가 되면 더 담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유가 올 때마다 매수를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평단을 낮춰가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 시장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같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셨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말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막 목소리가 잠긴 곳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신고가 가자라고도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 한 번만 좀 가져보면서 영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자, 모멘텀과 기술력을 둘러봤을 때 현 시점에서 이 3파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이 어디다? 삼성전자다. 왜? 규모로 보나 기술력으로 보나 우리가 이제 인지도로 보나 어디를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베라루민에 탑재되어 있고 기술력을 입증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시켜줬고, 자, 두 번째 자체도 우리가 주식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했었던 이 골드만삭스부터 외국계 은행권 기업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었죠. 자, 실제로 이들은 계속적으로 주가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주 이상의 매수세를 담아주고 있고, 그들의 하방 물량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모멘텀이 강력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했죠. 이게 지수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증시에 대한 미국계 AI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술주들 떨어졌다고 해서 외국인들 나간다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할 때만큼은 눈으로 보이는 근거가 필수입니다. 자, 지금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매도할 이유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영상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팀장이었습니다.